네, 안녕하세요. 한솔교육 플라톤 독서 토론 논술 라이브 강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1시간 동안 학부모님들과 함께할 아나운서 이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벌써 1월도 중순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 시기는 학부모님들의 몸과 마음이 매우 분주한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방학인 아이들 챙기느라 몸 정말 바쁘실 것 같고요. 아이들 또 새학기를 잘 준비하고 싶으신 마음도 분주하실 것 같습니다. 이 신학기가 다가오면요. 우리 아이들이 또 새학기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새학년 수업은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겨울방학이 좀 길어서요. 아이들의 공부 습관이 흐트러지기가 쉽죠. 또 국어 기초가 부족할 경우에는 모든 과목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신학기 준비의 방향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EBS 강사이자 1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죠. 초등생활처방전의 이서윤 선생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6년간 학교 안팎에서 초등학부모님들과 우리 초등학생들을 만나온 초등교육 전문가 이서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 하면 공부 정서와 공부 전략을 지키는 초등생활 처방전, 이 단어가 딱 떠오르는데요. 오늘 강연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겨울방학이 길고요. 그리고 또 신학기까지 우리가 함께 이제 3월에 오니까 부모님들이 많이 책임감도 느끼시고 부담스러워 하시기도 하는데요. 이 공부 습관을 어떻게 잡아줄지 핵심 개념 우리가 부모님으로서 해주실 수 있는 거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리고 모든 공부의 기초가 되는 국어력을 잡는 방법까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가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에 올라갑니다, 선생님. 네. 근데 이제 방학이다 보니까 항상 우리 문제집 풀어볼까? 이거 내가 왜 해야 돼? 방학인데 왜 해야 돼, 엄마?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이런 친구들한테 신학기 공부 습관을 어떻게 하면 잡아줄 수 있을지 우선 정말 궁금합니다. 네. 신학기의 공부 습관. 그러니까 꼭 신학기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평소에도 공부 습관을 어떻게 잡아줄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이 저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의 양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어려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나는 공부를 하는 잘해? 편이야. 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고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당연히 이제 공부가 어려워지고 양도 많아지기 때문에 나 공부 별로 못하나? 공부 포기할까? 공부하기 싫어 하면서 무기력해지는 학생들이 많아집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부에 있어서 무기력해지지 않고 네. 나 공부하면 할 수 있어 하는 낙관성을 가질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나 공부하면 할 수 있을 거야. 이거 어려운데 반복하고 노력하면은 나중에는 괜찮아질 거야 하는 자기 믿음, 네. 이 자기 효능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에 대해서 자기 효능감을 갖고 나 이거 할 수 있어 하는 생각을 고학년이 되어서도 할 수 있으려면 당연히 성공 경험이 많아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공부해봤는데 됐어 하는 경험이 있어야 공부가 어려워져도 그래 한번 해보면 될 거야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 하나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공부로 계속해서 이제 부모님과 아이들이 갈등을 겪게 되거나 고학년 때도 공부를 힘들게 되면은 또 어떤 부모님들은 그냥 공부 시키지 말까? 예. 공부 요즘에 못해도 뭐 다른 거 먹고 살 것들 있는데 굳이 뭐 이렇게 공부를 힘들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만 0세에서 3세까지는 뇌세포 뉴런이 연결되는 시냅스가 연결되는 시기예요. 네. 그리고 만 3세에는 최대로 많이 시냅스가 연결되어 있다가 만 3세에서 만 15세 사이에 그 연결이 끊어집니다. 네. 이러면서 두뇌의 가지치기가 일어나는 시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게 끊어지느냐 생각을 해보면은 사용하지 않으면 이거는 필요 없구나 하고 뇌가 생각을 하고 끊어낸다라는 거죠. 네. 이때 만약에 유튜브만 보고 아이고. 게임만 하고 아이고. 책을 안 읽는다. 그러면은 뇌에서는
이거 별로 필요 없네 네. 하고 글을 읽을 때 필요한 그런 시냅스들을 네. 가지치기를 해버리면서 필요 없다,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 하고 없애버리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초등 시기에는 우리가 두뇌의 가지치기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좀 공부가 힘든 것 같아, 공부로 관계가 너무 나빠지는 것 같아 하고 생각을 하시면서 포기하시지 말고 네. 이 최소한의 공부 습관은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성공 경험도 많아야 되고 네. 공부 습관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알겠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하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맞아요. 네, 우리 아이가 알아서 이렇게 좀 책도 가지고 와서 읽고 네. 문제집도 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다 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 주도 학습을 하기를 바라시잖아요. 시간표부터 딱딱딱 짜서 그대로 이행하기를 좀 원하긴 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 아이들이 학습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학습 동기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려는 상태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 동기에는 내재적인 동기와 외재적인 동기가 있어요. 네. 내재적인 동기는 공부가 진짜 재미있어서 하는 거고요. 외재적인 동기는 엄마가 이거 하면은 스티커 준다고 했어. 이걸로 장난감 살 거야. 혹은 이거 보면은 유튜브 나중에 볼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외재적인 동기예요. 네. 그럼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가 내재적인 동기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런 친구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외재적인 동기로 우리가 공부를 처음에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이거 맞나?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그런 죄책감까지도 가지시거든요. 그것마저 버릇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네. 예, 자꾸 보상을 줘야만 공부를 하는 거 아니야? 이건 자기가 해야 될 일이니까 당연한 건데 네. 하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 외재적인 동기로 일단 공부를 시작을 하는 것에 너무 이렇게 죄책감을 가지시지 마시라. 왜냐하면 내재적인 동기가 처음부터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저만 해도요. 만약에 아침에 출근을 할 때 네. 이제 나는 대한민국의 교육을 위해서 사명감을 다하겠어. 네. 이런 내재적인 동기로 출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번 네. 달에도 월급을 받아야지 하는 그런 외재적인 동기로 네. 출근을 해서 일을 하다 보면은 순간순간 뿌듯함이 찾아와요. 네. 내가 이래서 일하지. 내가 이래서 우리 초등학생들을 만나지. 내가 이래서 우리 초등학부모님들을 만나지 하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엄마가 스티커 준다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외재적인 동기로 공부를 하지만 하다 보면은 끝냈어요. 네. 뿌듯해. 그렇겠네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꾸 이 내재적인 동기를 느끼는 횟수가 늘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외재적인 동기도요, 수준이 있는데요. 엄마가 스티커 준다고 했으니까 해야지. 네. 선생님이 칭찬해 주시니까 해야지. 네, 이런 게 보상을 받으려고 해야지 하는 그런 수준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안 하면 찝찝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안 하면 찝찝하니까 해야지. 이게 네. 이 초등학교 6년의 목표예요. 네. 이 마음을 길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네. 오늘 할 일이 있는데 안 하니까 약간 이 뭔가 마음이 찝찝해. 네. 이 마음을 길러주는 것이 초등 6년의 목표고 그 마음을 길러주려면 그러면 자꾸 반복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오늘 할 일을 하고 뭐 책도 읽고 문제집도 네. 풀고 이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보다 좀 높은 수준의 외재적인 동기는 좋다고 하니까 해야겠다 하는 유용성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 혹은 어떤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해야지 네. 하는 생각은 중학생, 빠르면 중학생, 오.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입시를 앞두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네. 이 초등학생이 나는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 또는 어떤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애들은 없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엄청 힘들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얘가 너무 생각이 없나, 어. 그런 생각을 네. 안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네. 너무 당연한 거다. 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보상을 쫓아서 공부를 하다 보면 뿌듯한 마음이 생기고 네.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찝찝한 마음도 생기고 네. 그리고 이제 학년이 올라가고 좀 크다 보면은 이 유용성에 대한 이 공부에 대한 가치도 생각을 하면서 네. 공부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선생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보상으로 꼬시면서 칭찬하면서 이 외재적인 동기를 가지고 공부를 시켜요. 네. 이 내재적인 동기로 언제 옮겨가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네. 스펙트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스펙트럼. 그러니까 뭔가 확
옮겨가는 거다. 네. 어느 순간 이 공부가 재밌어가지고 이 내재적인 동기로 옮겨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건 독립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둘 다 이 내재적인 동기와 외재적인 동기가 높을 수도 있고요. 네. 어떤 사람은 내재적인 동기만 유독 높을 수도 있어요. 네. 이 학문의 뜻을 두신 뭐 그런 연구자분들은 그러실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는 둘 다 높아요. 네. 네. 어떤 사람들은 막 승부욕이 강해서 외재적인 동기에 막 더 이렇게 반응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독립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반복을 계속 하다 보면은 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라는 그런 찝찝한 마음은 생길 수가 있고 네. 그러면은 이런 관계에서 그래도 이 내재적인 동기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네. 생각을 해보면 일단 시작은 외재적인 동기를 이용해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조금 잘해도 우리 아들 잘하는데 우리 딸이 책을 펼쳤어 이렇게 와. 좀 인정을 해주시고 네. 그다음 성공 경험이 아까 많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너무 어려운 문제집보다는 자기의 수준에 맞게 뭐 아. 쪼개주신다거나 아니면 네. 수준을 좀 낮춰주신다거나 네. 양을 계속 조절한다거나 이거를 계속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사고력 수학 이런 걸 샀어요. 네. 근데 아이가 이제 한 장, 두 장 풀다가 너무 힘들어해요. 네. 그냥 문제집은 아까우니까 미련을 버리시지 못하는데 맞습니다. 네. 네, 과감하게 좀 빼셨다가 아, 그래요? 네, 네. 시간이 한 몇 개월 지나고 나서 다시 아. 이제 또 그거를 내미시면은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때도 너무 반응이 안 좋아요. 그러면 그거는 빼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자꾸 들이밀었다가 아이의 반응을 보면서 뺐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이의 성공 경험을 높여주셔야 되겠고요. 뭐 학습 경험을 서비스를 선택을 할 때도 자꾸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러면 이 수준과 단계를 선생님과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해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보상을 활용을 해보시는 것.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외재적인 동기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럼 내재적인 동기로 높일 수 있는 방법. 이 첫 번째는 스스로 선택했다는 느낌을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네. 그럼 오늘 해야 될 일이 독서, 뭐 수학, 영어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럼 뭐부터 먼저 할래? 이 정도의 선택권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리고 이런 거는 해야 된다라는 네. 건 정해진 거예요. 해야 되는데 뭐부터 할래? 뭐 이 정도는 선택권을 줄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그럼 아침에 책을 읽을래? 저녁에 책을 읽을래? 뭐 이렇게 방학 동안에 이런 선택권을 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아이가 저녁에 읽다 보니까 힘들어. 그러면은 아, 내일부터는 아침에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걸 유도를 할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성장에 대해서 인지시켜 주는 건데요. 아이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하다 보니까 좀 지루하고 지치고 네. 또 아이가 성장은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근데 또 멀리 보면은 얘가 한글도 못 읽었던 얘가 이제 한글은 읽을 수 있게 되고 네. 얘가 덧셈 뺄셈도 못했던 애가 읽을 수 있게 하게 되고 구구단도 못했던 애가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아이가 힘들어할 때마다 야, 봐봐, 우리 지난번에는 이것도 못했는데 이제 할 수 있게 됐잖아. 이렇게 자꾸 성장을 인지시켜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이제 아이가 오늘 할 일을 끝냈어요. 뭐 스티커를 주면서 외적인 보상을 줬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에 대한 칭찬을 해주시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는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아. 너는 성실한 사람이야. 이런 정체성을 계속 심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공부 저항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지금도 심하지만 아 엄마 오늘 안 하면 안 돼. 이거 빼면 안 돼. 뭐 4장 하던 거 오늘 1장 하면 안 돼. 계속 이제 저항을 하고 네. 어떻게든 그 양을 줄이려고 네. 하고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저항 속에서 오늘 할 일을 어떻게든 끝냈어요. 네. 울고 막 시간 30분 걸릴 거를 막 3시간, 4시간 놀면서 이렇게 끝냈어요. 네. 끝냈을 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봐봐. 너는 역시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야. 네, 아. 물론 엄마 속은 부글부글 끓어요. 네. 하지만 너는 끝까지 해냈잖아. 네, 어제 못했을 수도 있고요. 오늘 하다가 또 말 수도 있어요. 그러면 4개 중에 그래도 2개는 했잖아. 네, 이렇게 정체성을 계속 심어주다 보면 네. 아이가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해요. 저희 아들도 엄마 나는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엄마 나는 성실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정체성을 세뇌시킨 거예요. 네. 아이는 나는 끝까지 할 수 있고 성실한 사람이다. 네. 그리고 너 공부 좋아하잖아. 책 좋아하잖아. 이렇게 말을 하면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야, 너 이 정도도 책 못 읽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책 좋아하는 거야. 그래?
이러면서 또 책을 좀 더 읽어보려고 오,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외재적인 보상으로 시작을 하셨다가 이 내재적인 동기, 정체성으로 좀 마무리를 해주시는 거.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야 네. 찝찝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 네. 이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해야 될 일과 그리고 프로젝트로 해야 할 일,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보시는데요. 매일매일 할 거에는 독서, 수학, 영어예요. 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기 중에 뭐 사회 단원 평가가 있다, 네. 과학 단원 평가가 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회 공부를 하고 매일매일 과학 공부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평가가 있다거나 한 단원이 마무리됐다거나 이럴 때만 하는 거죠, 프로젝트처럼. 근데 글쓰기도 매일매일 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네, 뭐 그러면 일기쓰기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하자, 네. 혹은 두 번만 하자, 이런 네. 식으로 프로젝트로 나눌 수도 있고요. 뭐 이번 방학 때는 그러면 우리 영어 뭐 하나를 끝내보자, 뭐 네.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밥과 같은 공부, 매일 할 공부, 매일 할 반찬 공부. 같은 공부, 프로젝트 아. 공부로 나누어서 계획을 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을 반복을 하시라. 이렇게 이제 강의를 듣고 한번 해보시려고 해도 또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 그럼요. 하지만 네. 작심삼일을 반복을 하고 또 리셋하고 다시 시작하고 계속 같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초등학교 내내 이제 공부를 같이 해줘야 되는 시간이 많아요. 특히나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100대 0으로 예,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100이고 아하.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거의 0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네. 이제 잠깐 공부해 하고 네. 엄마가 설거지하고 있으면 네. 바로 딴짓하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혼자 하기 잘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이거를 옆에서 같이 봐주고 아니면은 엄마는 따로 엄마의 할 일을 하고 이렇게 공간만 공유를 해도 네. 훨씬 더 아이들이 편하게 공부를 해요. 그러면 이런 시간이 반복이 되면 나중에는 혼자 공부할 수 있게 되고 나중에 같이 하자고 해도 싫다고 하겠죠. 네, 예. 그것도 슬프네요. 네, 맞아요. 시간이 짧습니다. 같이 할 수 네. 있는 시간이. 그래서 이번 방학 때 힘드시겠지만 네.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 아이가 반복하고 이 찝찝한 마음을 길러내실 수 있도록 같이 네.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선생님, 엄마로서, 학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정말 이끌어줘야 될 것, 그리고 아이들을 잘 관찰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잘 이끌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우리 현대사회에서 아이들에게 독서, 글쓰기 중요하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진 이유는 뭘까요? 네, 우리가 독서와 글쓰기의 중요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아니 요즘에 인공지능 잘 나와 있잖아요. 네. 인공지능한테 글도 써주라고 하면 너무 잘 쓰고 정말 잘 쓰십니다. 네, 그림도 잘 그려주고 네. 그래서 직업들이 많이 없어질 거다 네. 이렇게도 하고 실제로 지금도 없어지고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또 걱정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를 부릴 수 있는 자와 이 문자를 부릴 수 있지 못하는 자로 나눠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왜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심심해서요. 책장을 보니까 아빠가 읽던 책이 있어가지고 네. 그걸 꺼내서 읽다 보니까 재밌어서 읽었어요. 네. 뭐 이런 후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심심하면은 책을 꺼내 읽는 환경이 됐다라는 거죠. 네. 근데 요즘에는 심심하면은 뭐 합니까? 스마트폰 그냥 보죠. 보고 네. 그 OTT 서비스에 언제든지 재밌는 거 많이 있고요. 네. 쇼츠, 릴스, 게임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심심하니까요. 내가 책을 꺼내 읽었어요. 하는 애들은 없어요. 그럴 수가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꾸 문자에 노출하고 훈련을 해서 내가 나의 생각을 끌어내고 깊이 사고하고 질문을 던졌던 이 경험을 했던 사람, 네. 즉 문자를 부릴 수 있는 사람, 생산자, 네. 그리고 그런 경험을 못하고 좀 소비자로서 내가 이미 만들어진 컨텐츠만 좀 보고 즐겼던 있는, 사람, 네.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문자를 읽고 쓰는 게 좀 당연했던 옛날 시절에는 내가 깊이 사고하고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자꾸 훈련을 시켜주고 네. 그래야 이제 그 격차를 좀 메울 수가 있다. 네. 예, 그래서 문자를 부릴
수 있는 자, 생산자, 그리고 인공지능을 부릴 수 있는 자가 되겠고요. 그래서 트렌드 2026 이렇게 매년 나오는 책들이 있잖아요. 네. 이 트렌드를 분석한 책에 휴먼 인 더 루프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인공지능이 업무를 수행을 할 때 인간이 적어도 한 번은 개입해야 한다라는 AI 활용 철학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우리가 활용을 하더라도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인간이고 그걸 마지막으로 검증하는 사람도 인간이고 완결을 하는 사람도 인간이잖아요. 네. 또 윤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창조적인 감성을 부여하는 것도 다 인간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AI 시대에 필요한 인재상은 켄타우로스형 인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이냐면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켄타우로스, 네. 반은 말이고 네. 반은 인간인 이 신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반은 인간이고 어머. 반은 AI인 네. 켄타우로스형 인간. 그래서 AI를 부릴 수 있는 사람. 그러려면은 인간으로서 깊이 사유하고 가장 현명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럼 이것은 독서와 글쓰기로 네.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네. 것입니다. 네. 그래서 독서와 글쓰기가 여전히 중요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는 게 힘들잖아요. 맞아요. 마음 먹어야 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교실을 보면은요, 아이들이 읽는 것은 예전에도 싫어했고요, 네. 지금도 싫어해요. 원래 싫어했고요. 그리고 요즘의 시대 상황상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겼다. 너무 많은 재미있는 오락거리가 있다. 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읽어도 이해가 안 되니까요. 네. 재미없어. 안 읽을래가 되는 네.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한글은 떼서 소리로는 읽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읽고 나서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의미 읽기로 넘어가는 학생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글자만 읽고 의미는 모른다. 이렇게 그렇죠. 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한글을 뗐으면 부모님들도 많이 책 읽겠지라고 네. 생각을 하시고 맞아요. 좀 이제 놔두시고 이제 네. 혼자 읽어. 그 전에 엄마가 많이 읽어줬잖아. 맞습니다. 이제 네. 뭐 혼자 할 수 있잖아. 맞아요. 해봐. 책 읽기가 참 노동이거든요. 네. 너무 힘들어서 네. 이게 아이들이 그냥 혼자 이제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독서를 우리 아이들이 하려면 독서 효능감이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이게 내가 책을 읽을 수 있어 하는 마음이에요. 네. 책을 읽어서 이해할 수 있고 재미를 느낄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독서 효능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독서 효능감이 있으면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독서 네. 동기가 생겨요. 그러면 책을 읽다 보면은 어휘력이 아. 생기고 오. 어휘력이 생기니까 책을 읽어도 재미가 있으니까 또 효능감이 생기고. 네.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는 사실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기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어휘력이 너무 부족해서 읽어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악순환이 반복이 되니까 어휘력이 어느 정도 있고, 그러니까는 아이가 어릴 때는 한글을 모르니까 많은 책을 읽어주시고 대화도 나누시고 하면서 듣는 독서를 하시고 이 어휘력이 좀 길러지고 했을 때 책을 읽으면 이거 재밌네 하는 독서 효능감도 생기고 동기도 생기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는 계속 순환의 고리이기 때문에 네. 일단 아이가 책을 읽었을 때 어휘력도 있고 그래야 재미있어지고 동기도 생기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우리 아이들이 독서를 하고 있느냐 제가 네. 궁금해서 실제로 제가 이제 근무하는 학교에 네. 5, 6학년 친구들 200명에게 물어봤어요. 와. 네, 물론 이게 지역마다 다를 수 있고 학교마다 다를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의미 있는 자료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쓴 책에도 싣고 이제 네. 강의에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영어학원에 다니는 친구들, 이거는 5, 6학년 친구들한테 5, 6학년? 물어본 거예요. 5, 네. 6학년. 영어학원에 다니는 친구들하고 물어봤더니 한 76% 친구들이 다닌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네. 수학학원에 다닌다는 영어학원보다는 살짝 적어요. 65%. 그리고 어떤 학원도 좋으니까 뭐 학원 하나라도 다니는 친구들 했을 때는 이제 거의 대부분 다니죠. 92%. 네. 그 다음 하루에 30분 이상 나는 책을 읽는다라고 물어봤을 때 한 15에서 20%, 그러니까 24명으로 생각을 하면 4, 5명 친구들, 이 정도의 친구들이 한 반에서 네. 30분 이상 하루에 책을 나는 읽어요 하고 손을 네. 들었던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는 많은 친구들이 좀 만화책 같은 것도 좀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만화책이 예, 굉장히 예. 잘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하루에 1시간 이상 책을 읽는다 하고 손을 들어보라고 하니까 아. 5, 6학년이라고 했죠. 네. 학원도 정말 많이 다닐 거예요.
그런데 한두 명의 친구들은 1시간 이상 책을 읽는다고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반에서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런가요? 네, 실제로. 그리고 네. 하루에 1시간 이상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한다는 97% 이상이에요. 정말요? 네.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네. 1시간 이상 미디어에 아. 스마트 기기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마 이 3%, 네. 이 유튜브나 게임을 안 하는 이 3%가 책을 책을 읽는 읽고 친구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아이들이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어, 그래서 이게 매튜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성경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아.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예,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지는 양극화 현상을 말을 네. 하는데요. 읽기 능력 역시 이 국어가 도구 과목이잖아요. 네. 이 국어를 통해서 다른 과목들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국어 과목에서 격차가 생기면 네. 점점 더 그 격차는 커진다. 이 매튜 효과까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독서, 글쓰기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함께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같이 이제 해보세요. 점검평가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 이제 해보겠습니다. 독서, 우리가 아이가 독서를 어느 정도로 잘하고 있는지 우리 네. 아이들의 이 독서의 환경을 점검을 해볼게요. 네. 자, 읽기 환경이에요. 네. 아이의 키에 맞는 책장이 우리 집에 있다. 네. 예. 아나운서님도 한번 해보세요. 네, 그 해보겠습니다. 다음 3분의 1 이상 아이가 좋아하는 책이 우리 집에 있다. 네. 그 다음에 수준에 맞지 않는 책은 시기에 따라서 바꿔준다. 네, 이게 바꿔준다. 읽기 환경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읽기 시간 30분 이상 우리 아이가 책을 읽고 있다. 네. 그 다음 잠자리 독서는 주 4회 이상 하고 있다. 잠자리 독서. 네, 주말 아침이나 오후에 아이가 자발적으로 책을 펼친다. 이거는 좀 힘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읽기 태도에 대한 겁니다. 네. 학교에 갈 때 혹은 뭐 대중교통을 타고 어딘가를 갈 때에 책을 한 권씩은 가지고 다닌다. 음흠. 이게 뭔가 이렇게 쉬는 시간이 있을 때 읽을 만한 책을 가지고 다닌다. 그리고 하루에 20분 이상 집중해서 책을 읽는다. 네. 그다음 만화책 외에 다양한 책을 읽는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의 역할에 대한 겁니다. 주 3회 이상 나는 책을 아이에게 읽어주고 있다. 네. 고학년은요, 고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고학년도요. 부모님도 책을 읽는다. 부모님도 나도 내 책을 책을 읽는 읽는다. 거예요. 그 다음에 도서관에 월 1회 이상 같이 이렇게 방문을 하고 있다. 네. 아이랑. 그 다음에 5번째 독서 확장에 대한 거 한번 물어볼게요. 재밌는 책을 읽고 아이가 다른 사람한테 막 이야기를 해준다. 네. 나 이런 책 읽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책을 읽으면서 뭔가 모르는 게 나왔을 때, 네. 부모님이나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좀 물어본다. 물어본다. 네. 혹시 몇 개 정도 오가 나왔나요? 네. 13개 나왔습니다. 13개. 맞아요. 아주 잘하고 있다. 아주 잘하고 있나요? 네. 12개에서 14개 나오셨다면 네. 아주 안정적으로 독서를 잘하고 있다. 9개에서 11개면 좋은 흐름이다. 그리고 네. 그 이하는 지금 골든타임이니까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네. 되는 겁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읽어드리긴 했는데, 한번 제가 말씀하신 걸로 다시 한번 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독서 환경 말씀드린 거를 우리 집에는 이렇게 하고 있어, 안 하고 네. 있어 한번 생각이 드셨다면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들을 또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이 문해력, 특히나 텍스트 문해력은 어휘와 독서와 글쓰기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공부하고 독서의 관계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책을 많이 읽어도 공부를 못할 수 있잖아요. 네. 요즘에 인터뷰를 보면 이 수능 만점자 네. 이런 친구들도 책을 좋아했어요. 책을 좋아하니까 공부를 잘했어요 하는데 사실 초등학교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일까? 라는 네.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저는 공부 잘했는데 네. 책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맞아요.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니 공부하고 독서의 관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야?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교실에서 한번 관찰을 쭉 해봤는데 이 아이들을 공부하고 독서의 관계로 좀 나눠봤어요. 네. 그랬더니 공부도 잘하고 네. 독서 광인 애들이 있어요. 독서광. 네, 그러면 정말 이 친구들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책에 푹 빠져서 막 읽는 거예요. 네. 그런 친구들 A라고 하면 네. 공부를 잘하고 억지로든 숙제 때문이든 최소한의 독서는 하는 친구들 그 B. 네. 그리고 공부는 잘하는데
독서는 거의 하지 않은 친구들 오, C 이렇게 C. 나눠볼 수가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공부는 중간쯤 하는데 독서 광인 친구들이 있었고 네. 억지로든 숙제든 최소한의 독서는 하는 친구들이 있었고요. 네. 독서를 거의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음. 공부를 힘들어하는 친구들 중에 독서광은 없어요. 오. 독서광은 없고 독서를 아주 조금 뭐 만화책이나 뭐 그림책 정도로 하거나 독서를 아예 하지 않거나 네. 이제 이런 친구들은 하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네.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친구들이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금 공부가 힘들어지겠다 하는 친구들은 독서를 거의 하지 않는데 공부가 중간 이상 나오는 거예요. 중간이나 오, 잘하는 친구들은 초등의 수준은 이제 듣는 공부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 아. 그런 양이에요. 네. 그래서 패드 학습을 한다거나 뭐 수업 시간에 잠깐 좀 집중해서 듣는다거나 했을 때 되네? 따라갈 수 있군요. 따라가는 그런 수준이 되지만 학년이 올라가면서 양이 점차 많아지면 내가 글을 읽고 문제를 보고 학습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독서 광일 필요는 없어요. 모두가 네. 독서 광일 필요는 없고 억지로든 숙제든 최소한의 독서는 하는 정도. 네. 그 정도가 우리는 목표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독서 광이 되면 좋죠. 좋은데 또 이것도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독서 광이 되면 좋지만 네. 그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최소한의 독서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자. 네. 이거를 목표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휘 아까 독서, 글쓰기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어휘로 생각을 해보면 이 어휘가 모르는 어휘가 됐다가 네. 이제 이해 어휘, 이해 어휘는 들으면 무슨 뜻인지 아는 어휘예요. 네. 표현 어휘는 내가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영어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 들으면 뭔지 알겠는데 알겠고. 내가 말하려고 하면 안 나오는 어휘들이 쉽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휘력이 좋다라는 건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가 모두 다 높다라는 거고 그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의 간극이 좀 좁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려면은 우리가 어휘를 생각을 해봤을 때 자꾸 쓰면 쓸수록 네. 그리고 자꾸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이 어휘의 연결망이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꾸 책을 읽고 자꾸 글을 쓰고 자꾸 공부를 해보고 하는 경험들이 쌓여야 이 어휘력이 올라간다라는 것이고 네. 이 어휘는 일상 어휘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대화에서도 나오지만 이 교과 어휘 조금 더 수준이 높은 어휘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고 글을 써야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어휘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휘 활동으로 집에서 간단하게 해보실 수 있는 걸로는 이제 책을 읽어주시다가요 중간중간 잠깐 모두 다 너무 하시지 마시고 네. 아이가 모를 것 같은 단어를 이거 무슨 뜻인 것 같아 하고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뭐 이런 문장이 있을 때 네. 그러면 여기서 물끄러미가 어떤 의미인 것 같아 라고 물어보시고 아. 그 다음 짧은 예시 문장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고 이 정도의 활동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조금 학년이 올라갔다 하면 어휘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매일 쓰지 않고 네. 그냥 생각이 날 때 한 번씩 거기다가 정리를 같이 해보는 거예요. 이런 어휘를 내가 몰랐고 이런 뜻이다. 네. 그리고 맞춤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년은 생각을 좀 안 하시고 한 네. 2학년 이상일 때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 1, 2학년 공부법이라고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네. 혹시 궁금한 게 네. 어휘 노트 만들기 요건 어느 시점부터 하는 게 좀 적절할까요? 이거는 이제 좀 빠른 친구들은 2학년, 2학년? 네. 그리고 이제 3학년 이상에서 사회과학의 교과 어휘들이 좀 네. 많이 노출될 때, 아. 그때 있으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모르는 정보들이 나오는 그 시기 네. 어휘들을 접할 때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휘 같은 경우에는 자꾸 노출을 해봐야 한다라는 네. 거였고요. 이제 한번 독서 쪽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읽기에도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에 7단계의 발달을 한번 보면은요, 네. 0세에서 6세 사이는 읽기, 맹하기, 싸기 막 틀 때예요. 네. 많은 부모님들이 읽기라는 건 한글을 떼고 내가 직접 읽었을 때부터 발달을 한다, 네. 문해력이 발달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네. 막 태어나서 우리가 들을 때부터, 네. 그때부터 문해력이 오. 발달한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읽기 전 단계가 있고 네.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 때는 한글을 배우고 처음 해독하고 초기 읽기 단계가 되겠고요. 네. 이제 3, 4학년 때는 해독이 이제 자연스러워지고 자동화가 되고요. 좀 더 유창해지고요. 이제 5, 6학년 이후에는 새로운 지식을 학습할 수가 있는 단계예요. 네.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지식을 자연스럽게 학습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이유는 다양한 관점
관점으로도 읽고 내 의미를 구성을 하기도 하는 그런 단계인데, 그러면 우리가 저학년 때는 해독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중학년 때는 좀 유창하게 더 읽어보자. 유창하게 고학년 읽어보자. 때는 이제 새로운 지식을 학습해보자라고 정리가 돼 있는데, 뒤에서 네.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책에 대한 관심도를 한번 나눠보면 비독자, 책과 거의 관계를 맺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너무 이제 게임, 유튜브 이런 데 익숙해져 있고, 책 읽어라 하면 마치 벌 받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는 책이 재미있어, 이거를 계속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주시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가가 네. 보셔야 되겠고요. 도구적인 독자는 뭐가 숙제가 있다, 네. 내가 해야만 한다, 이런 네. 생각으로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책이 좋은 건 알겠고 네. 읽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아직 재밌지는 않아. 음. 그러니까 최대한 재밌는 책을 많이 구해서 이렇게 들이밀어 주셔야 또 돼요. 부모님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겠습니다. 그렇기는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기회적인 독자는 자꾸 읽다 보니까 가끔씩은 몰입을 해요. 그래서 네. 내가 좋아하는 작가가 생기기도 하고, 좀 재미있는 시리즈물 같은 거 요즘에 많잖아요. 네. 그런 건 또 재미있게 읽어요. 읽고. 그런데 아직은 이제 좀 독서 습관이 엄마 아빠가 원하는 만큼, 선생님이 원하는 만큼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학습적인 그런 책이라든지 지식 정보 책은 좀 힘들어 한다든지, 네, 이런 친구들, 네. 기회적인 독자도 많이 있죠, 아이들이. 그 다음 적극적인 독자는 아주 책과 꾸준하게 이제 친해진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정체성 독자는 이제 아예 내가 책을 읽는 사람이 된 겁니다. 책은 나야.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비독자이거나 네. 도구적인 독자일 때 조금 기회적인 독자, 적극적인 독자가 될 수 있도록 네.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럼 네.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맞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한 장에 거의 들어가 있어요. 네. 많은 부모님들이 제가 강의를 다니거나 그리고 학교에서도 질문을 주시는 게, 네. 일단 아이가 만화책만 읽어요, 이거랑. 그 다음에 글밥 많은 책으로 잘 넘어가질 않아요. 네. 또 이거 언제까지 읽어줘야 해요? 네. 또 아이가 편식을 해요, 독서 편식. 어. 읽는 책만, 이야기 책만 읽어요. 저희 아이가 그렇습니다. 네. 네. 과학책을 안 좋아해요, 선생님. 네네. 그런 거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죠? 네. 네.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이게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네. 저는 약간 적극적으로 독서 개입을 하는 편이에요. 네. 왜냐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읽던 책만 읽다 보면은 네. 안 읽은 책, 안 읽어본 책의 그런 장르 같은 경우에는 노출되기가 쉽지가 않아서 네. 그 책의 재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불안도가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저희 아이도 만화책만 보고 자꾸 읽는 책만 읽고, 네. 또 불안하다 보면 아이가 불안도가 높은 성향이나 완벽주의가 있다 보면은 네. 자기가 읽었던 책만 읽으려고 해요. 그게 완벽주의 네. 성향이군요. 새로운 책은 잘 보면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막상 다가가기가 힘들기도 하고, 네. 딱 책을 딱 펼쳤을 때 글이 많으니까 어려운 것 같아 하고 그냥 덮어버리기도 네. 하고요. 그래서 그때 해주셔야 되는 게 읽어주기예요. 아하. 읽어주기인데, 우리 아이가 읽는 책이 A라고 한다면 네. A 플러스 2를 읽어주시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고학년도 읽어주셔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겠습니다. 5학년인데 우리 아이가 이야기책만 읽어요. 네. 그러면 과학책을 읽어주시는 거죠. 지식정보책을. 네. 철학책, 뭐 사회책 이런 것들을 같이 읽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이 읽어줘야 되겠죠. 네. 하루에 독서 타임 30분 중에서 예를 들면 한 20분을 읽는다. 그러면은 나머지 그런 10분은 네가 읽어봐. 이렇게 할 수 있고, 이제 고학년이 됐다라고 하면은 한 이틀에 한 번만 읽어준다거나 네. 3일에 한 번만 읽어주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부모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며칠에 한 번 이렇게 아주 긴 책은 한 달에 걸쳐서 읽어줄 수도 있겠고요. 네. 아니면 앞에 부분만 트리거처럼 읽어주시고, 이제 그 다음부터 네가 읽어봐. 그것만 해도 아이들의 심리적인 장벽이 훨씬 더 낮아져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 책 꺼내와서 읽어. 이거 다 읽으면은 유튜브 보게 해줄게.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이제 꺼내와서 읽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내용이었어? 그럼 하나도 기억을 못 하죠. 네.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이제 너무나 이제 속상하니까, 네. 너 그럴 거면 유튜브 보지 마. 그럼 아이가 나 책 읽었는데 왜 못 봐? 이러면서 이제 서로 네.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책을 꺼내 오셔서 네. 앞에를 읽어주시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번 읽어봐. 그래서 네. 이 개입의 정도가 아주 강한 것은 책을 같이 읽고 독서 대화까지 같이 하는 것이 개입의 정도가 가장 강한 독서고요. 네. 그 다음에는
그냥 읽어만 주는 책. 왜냐면 또 아이들이 자꾸 질문을 하면 싫어해요. 네, 엄마, 맞아요. 다음 내용 궁금하니까 그냥 읽어줘. 자꾸 질문하지 마. 네. 그럴 때 그냥 굳이 질문하시지 마시고 네. 그냥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쭉. 네. 그리고 나서 아이가 혼자 읽는 책. 그러면 아이가 혼자 읽는 책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수준에 맞는 그림책이라든지 아이가 좋아하는 이야기책, 재미있는 시리즈물, 글밥책 이런 식으로 가시고 네. 그 다음에 읽어주는 책은 아이의 수준을 조금 높여줄 수 있는 책, 지식 학습 책이라든지 그래서 이때 독서 타임 하루에 30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에 만화책은 포함이 아니에요. 네, 만화책은 읽어도 되는데 독서 타임 다 끝나고 읽자. 만화책은 좋은 점도 많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절대 읽으면 안 돼요. 이런 건 아니고 네. 우리가 글밥책 그리고 하루에 읽어야 되는 독서 타임은 채우고 읽어보자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통제된 읽기, 부모님께서 좀 강하게 개입을 하시는 읽어주기를 하는 건 아이의 수준 A보다 좀 높은 거, A 플러스 1이 되는 거. 그리고 이런 책은 부모님이 좀 골라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때도 골라줄 때도 너 이거 읽어 이보다는 한 5권을 선택권을 주면서 네. 이 중에서 엄마가 읽어줄 만한 책 골라봐. 아. 네, 그러면 엄마 나 이거 다 읽기 싫은데 나 이거 읽고 싶은데 네. 이거는 너가 혼자 읽을 때 읽고 네. 엄마가 읽어주는 건 이 중에서 골라야 해. 아. 그러면 어떤 거든 좀 나은 걸 골라요. 네. 뭔가 선택권을 주는 것 같지만 맞아요. 엄마의 마음이 개입이 된 네, 이런 맞아요. 구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집에는 전집 같은 경우에도 이 A 플러스 1과 A 그리고 조금 더 A-1까지도 채워둘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아이의 수준인 A, 그 다음에 예전에 유아 때 읽었는데 아이가 정이 들어서 막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책 A-1, 네. 그 다음에 아이의 수준보다 좀 높아서 이제 아. 부모님이 읽어줘야 되는 책 A 플러스 1, 요게 네. 이제 집에 같이 있다가 네. 이제 아이가 조금 올라가면 이제 이 A-1인 책에 정을 떼요. 어느 순간. 엄마 이제 이거 팔아도 돼. 엄마 이거 이제 버려도 돼. 네, 이렇게 하는 걸 알죠. 네. 파는 걸 알아요. 네. 그 이거 팔고 엄마 다른 책 사줘. 네. 이렇게 또 정드는 새로운 책이 생기기 때문에 네. 이제 집에 이제 A-1, A 플러스 1 이렇게 좀 두셨다가 네. A-1이 처분되고 이제 A였던 게 A-1로 가고 A 플러스 1인 게 A로 가고 다시 새로운 A 플러스 1이 네. 생기면서 계속 이렇게 독서의 수준을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독서 사다리를 놔주시라는 게 이런 책도 있어 하고 읽어주시면서 손전등을 계속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책을 좀 접근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고 제가 잠깐 여기 봐도 될까요? 독서 타임 주 몇 회, 몇 분 정도 읽어주는 네. 게 좋을까요? 초등학교 4학년 만화책을 많이 읽는 아이입니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독서 타임은 매일매일 그러니까 주 몇 회가 아니라 이제 30분 이상은 매일매일인데 네. 사실 30분이 선생님 짧은데요 하는데 짧지가 않죠. 그러니까 좋으면 1시간이 제일 좋아요. 방학 때는 1시간 네. 하는 게 좋은데 그것도 저희 아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30분 이상은 매일매일. 그러면 읽어주는 것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힘드시면 며칠에 한 번. 네. 아니면 그 30분 중에 앞에 5분만, 10분만 네. 짧게 읽어주시고 넘겨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문제집 이거 풀고 하다가 독서? 잠자리 독서로 조금 읽어주다가 끝! 이렇게 되는데 네, 맞습니다. 저는 책상 독서로 앉아서 네, 조금 이제 자기가 적극적으로 책을 읽는 독서 타임을 따로 가지셔라 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30분이라고 했을 때 네. 30분을 집중해서 몰입해서 그대로 읽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좀 분리를 시켜도 될까요? 10분, 10분, 10분? 아니고 30분 집중? 네, 그러니까 아이가 처음에 너무 힘들어하면 조금 분리를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읽어주는 시간을 조금 뭐 10분, 20분 갖고 나서 네. 좀 쉬었다가 뭐 10분 혼자 읽어 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지금은 조금 이제 습관이 들여져서 네. 30분 정도는 혼자서도 혼자서? 책을 읽을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읽어주기를 매일매일 1시간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네. 50분을 읽어주고 나머지 10분을 넘겨줬는데 이게 83일차 되는 날 83일차 네, 되던 아이가 날? 엄마 이제 혼자 좀 읽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학년인데 아직 독서 습관이 잡히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네. 지금도 늦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읽어주시고 네. 조금 넘겨주시고 같이 이제 읽어주기, 함께 읽기, 아니면 혼자 읽기 이런 거를 계속 번갈아 가서 조금씩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수준이 올라갈 겁니다. 네. 네. 이렇게 우리가 이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정보를 어떻게든 다 습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소화시키는 능력들이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문해력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부모님들께서 학년별로 나눠서 책을 좀 통제도 해주시고 개입도 해주시면서 읽어주시면 아이들이 더 좋은 책을 폭넓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가 저희 교과를 보면요. 수학이든 사회든 과학이든 모두 책이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네. 또 특히나 고학년 같은 경우는 사회, 과학 이런 것들을 또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방학에는 이런 학습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사회와 과학 과목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아, 네. 그럼 사회과학 과목을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이제 그러면 네네. 독서하고 글쓰기를 학년별로 잠깐만 짚고 그럴까요? 넘어가도록 네, 할게요. 왜냐하면 좋습니다. 또 부모님들이 약간 이런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네, 좋습니다. 학년별로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네.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저학년이다. 읽는 것 자체에 뿌듯함과 자신감을 심어주시는 때예요. 네. 그래서 소리 내어서 읽어보는 거. 그리고 재미있는 책을 그림책 같은 경우에 읽어주시면서 책이 재밌어 하는 거를 느껴보시고 그 다음 3, 4학년 때는 이때 책을 좋아하는 아이와 좋아하지 않은 아이로 좀 많이 나뉘어요. 네. 그래서 묵독으로 넘어가면서 또 재미있는 시리즈물 이때 이제 도움 많이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을 계속 제공해 주시고 사회와 과학이 나오니까 정보글 이 정보가 되는 그런 지식 정보 책도 같이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5, 6학년 때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좀 나누는 거가 이제 5, 6학년 때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3, 4학년, 1, 2학년 때는 좀 흉내내기에 이제 됐죠. 근데 1, 2, 3, 4학년 때 그래도 부모님과 집에서 뭐 대화를 나눴다거나 이런 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5, 6학년 때는 좀 자신의 것으로 소화를 해보면서 책을 읽는 것. 그러니까 글쓰기를 하실 때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글을 쓴다라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문장으로 몇 문장 써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이때는 뭐 맞춤법, 분량 이런 걸 너무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한 문장 정도로 써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같은 경우에는 뭐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 산이 좋아 이제 그러니까 소재 자체가 좀 재밌고 쉬운 거 그리고 그림을 보고 그냥 문장으로 쓸 수 있는 거 이 정도로 한번 해보시고요. 3,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간단하게 이유를 들어서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이렇다 해서 주장과 근거를 아주 간단하게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 독서록 아주 간단하게 쓰시고요. 일기 같은 경우에는 저학년에 그냥 뭐뭐 했다 이런 경험 위주였다면 이런 거 했는데 그래서 이런 걸 느꼈고 그래서 이런 걸 배웠다까지도 조금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 6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제 주장하는 글 우리가 논술 같은 것이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게 5, 6학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회 일상에서 신문 같은 거 이렇게 아니면 요즘 신문은 힘드니까 뭐 뉴스라는 거 같은 거 이거 보셨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일기 같은 데 글을 써도 좋고요. 그리고 주장하는 글이나 논술 이런 것들 좀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교재 같은 게 있다면 그런 걸 활용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0단계는 말로 하는 거, 그 다음 글씨를 쓰고 받아쓰기 하고 일기쓰기 조금 하는 게 저학년이고요. 일기쓰기 하면서 독서로 가는 게 중학년이고요. 그리고 고학년 때 논술을 쓰는 게 이제 교과서에 이런 과정으로 나와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일기 쓰는 거 너무 뭐뭐 했다만 나와요 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이런 미션을 좀 넣어서 쓰게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오늘 뭐 맛있는 뭐 밥을 먹었다 아니면 김치볶음밥을 먹었다 이것보다는 뭐 서윤아 우리 김치볶음밥 먹자 하고 엄마께서 말씀하셨다 하고 이제 대화글을 넣으면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이제 의성어, 의태어를 넣으면 좋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줄 이상은 채운다 이거는 제가 3학년 이상일 경우에는 좀 이런 미션을 줘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또 더 칭찬을 막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감정을 나타내는 말들이 이제 감정을 나타내는 요즘에 그런 감정 사전에 대한 책들도 있고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골라서 써보기도 하고 하면서 미션 위주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독서록도 아이들이 쓰려면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독서록을 쓰기 전에 어떤 내용으로 쓸 거야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록에는 처음에는 주인공 누구인지 소개를 할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네가 기억 남는 사건을 하나 쓰고 그리고 기억에 남는 문장을 쓰고 그 다음 누구에게 이 책을 추천해주고 싶은지 이런 흐름으로 한번 써보자 하고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내 걸로 밑줄을 치면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쓸 때, 독서록을 쓸 때 조금 더 편해요. 네. 그래서 이게 뭐를 쓸지 이야기를 나누고 밑줄을 치면서 한번 읽어보자 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 같은 경우에도 어떤 내용이 서론, 본론, 결론에 가는지 이거를 네. 좀 흐름을 보고 이제 이런 교재나 이런 것들로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사회하고 과학에 네. 대해서 물어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회하고 과학을 방학 동안에 예습을 문제집이나 교과서로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을 엑기스만, 핵심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교과서를 방학 때 하고 학교 중에 또 하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네. 더 좋은 거는 이제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책으로 품고 있는 그런 네. 교과 연계 독서들이 있어요, 도서들이. 네, 네. 그런 책을 방학 동안에 읽어서 최대한 폭을 넓혀 놓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학기 중에는 교과서나 문제집으로 좀 네. 수렴을 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독서를 통해서 확장을 해보시고 그 다음 네. 수렴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어떤 책을 읽었으면 좋겠나요? 했을 때 제가 학년별로 와. 좀 핵심 단어만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책을 찾으실 때 네. 도서관에 가셔서 네. 우리 아이가 만약에 이제 2학년인데 3학년 올라가요. 네. 그러면 3학년 1학기의 사회에서는 공공기관, 뭐 옛날 모습 이런 게 나오는구나. 네. 과학에서는 힘, 동물과 식물 이런 게 나오는구나. 네. 그러면 이것만 좀 보셔도 네. 공공기관 뭐 이런 책이 나와요. 네. 그거 하나 빌려보시고 아니면 검색을 해보세요. 도서관 검색 때 공공기관, 네. 아니면 옛날 이런 식으로 예. 하면 나오기도 하고. 네. 그래서 요거 한 장을 좀 찍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책을 읽어보는 거. 그래서 오늘 독서하고 글쓰기를 굉장히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독서하고 글쓰기를 하면서 아이들의 이해력도 올라가고 네. 기억력도 올라가고 요즘에 이제 선논술형 평가가 정말 이제 이슈가 되고 있죠. 맞습니다. 네, 선논술형 평가도 대비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독서와 글쓰기로 공부 그릇을 딱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 안에 이제 담겨지는 내용만 계속 바뀌는 것 뿐이에요. 네.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 제가 정서를 강조를 하면서 독서를 같이 강조하는 이유가 막 문제집 풀고 막 이런 것보다 네. 훨씬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네. 정서적으로도 더 편해요. 아이들이. 예. 네. 그래서 자기의 효능감, 자아 효능감도 상승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독서하고 글쓰기는 정서도, 공부의 정서도 올려줄 수 있고 네. 실제로 확장하는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어쨌든 사회과학을 공부를 할 때도 우리는 독서를 통해서 조금 더 지식을 폭넓게 네. 쌓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학년별로 선생님께서 너무나 잘 정리를 해주셔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을 두신 학부모님들께서 참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요. 저희 책 나눠주고 좀 분배해주는 것부터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점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궁금한 질문들 있으면 남겨주시고요.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면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부모가 읽어주는 동안 모르는 단어는 바로바로 알려줘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선생님께서 엄마가 읽어주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읽다 보면은 아이가 모르는 어휘가 많이 나옵니다. 네. 이럴 때 바로바로 알려줘야 할까요? 아이가 네. 엄마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찝어낼 수 있는 것도 네. 이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 있기 때문에 찝어낼 수 있거든요. 왜냐면 네. 또 이 어휘 같은 것이 책을 읽어주다 보면 네. 아이들이 맥락이나 그림을 통해서 대충 이런 뜻인 것 같고 네. 이런 느낌이야 하고 이게 내가 모른다라는 생각마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읽어주면서 내가 모르는 단어네 네. 라고 찝어낼 수 있는 것은 네. 아이가 수준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아이가 엄마 이거 무슨 뜻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이제 바로 말씀을 해주실 때도 있고요. 네. 아니면 무슨 뜻인 것 같아? 라고 네.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네. 유추를 해볼 수도 있고. 근데 무슨 뜻인 것 같아? 라고 물어보시면 아마 이제 아이들이 자꾸 물어보면 엄마 그냥 말해줘. 이럴 거예요, 아마. 네. 네, 그래서
그냥 좀 섞어서 네. 뭐 그거 그냥 말해준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걸 네. 내가 말해주면 우리 아이 유추도 해봐야 되고 네. 직접 찾아봐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네. 것 같은데 뭐 책 읽어주면서 뭐 이런 네. 뜻이야 말해준다고 해서 별 큰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네. 말씀해 주시고 네. 아니면 무슨 뜻인 것 같아 하고 네. 한 번씩은 이제 가끔 너무 자주 하면은 엄마 그냥 읽어줘 그냥 이렇게 읽어줘.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렇게 좀 섞어서 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섞어서 이렇게 어휘를 알려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고요. 글씨를 좀 못 쓴다라고 합니다. 글씨 지적을 하면 또 더 글을 안 쓸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요즘 아이들이 아무래도 이 운필력, 연필을 잡는 힘부터가 좀 부족하고 워낙 타이핑도 많이 하다 보니까 글씨 쓰는 걸 어려워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글씨를 너무 못 쓰는 특히나 남자아이 네. 정말 고민을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까지도 가끔씩 드리는데 네. 악필은 불치병이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고쳐지기가 쉽지가 아, 않은 거예요. 맞습니다. 습관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제가 이제 만약에 교실에서 아이가 너무 글씨를 못 써요. 네. 그러면 글씨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네. 몰라요. 그래서 조금만 힘을 줘서 진하게만 써도 조금만 글씨는 힘을 좀 줘서. 나아. 네. 선생님이 알아보기는 써야 되니까 네. 이제 조금 진한 연필로 힘만 주자라고 말을 했을 때 네. 아이가 힘을 줄까요? 힘들 것 같아요. 잊어버리죠, 그냥. 네. 그리고 나서 어머, 서연아, 힘을 줘서 글씨를 쓰니까 훨씬 낫네? 아. 막 정체성을 또 이제 하면 에? 막 이러면 제가요? 갑자기 이제 힘을 주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이것도 계속 할 수는 없고 네.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좀 한계를 지어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매번 글씨를 못 쓰는 애가 다 잘 쓰기는 힘들고 네. 계속 갈등이 생기니까 네. 일기를 쓸 때만 조금 정성을 들여보자. 혹은 수학 문제집을 풀 때만 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요때만이라도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아이가 그래도 내 마음은 이해를 해주고 네. 이거는 또 중요하니까 한번 이때만이라도 해볼까 하는 마음은 조금 생길 수 있더라고요. 정말 좋은 방법인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생들을 좀 고쳐주고 싶었지만 네. 이게 뭐 연습을 시켜보고 막 해도 잘 안 돼서 네. 요때만 그래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조금씩 계속 이제 연습을 시키고 있어요. 네. 네, 좋습니다. 조금만한 작은 습관들이 우리 크게 되니까요. 네. 작은 습관, 작은 시간부터 투자하시는 걸 우리 선생님께서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자,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선생님, 자녀를 키우며 독서 글쓰기에 초등식의 팁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서는 박물관이나 체험학습 주말에 자주 다니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추천 장소까지 여쭤보셨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독서하고 글쓰기 아까 이제 말씀드려서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이 강의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 일단 첫 번째 독서 타임 매일 30분. 매일 30분. 예. 그 다음 고학년까지도 읽어주기. 고학년까지도 예, 그래서 읽어주기. 다양한 책을 좀 접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네. 그리고 글쓰기 같은 경우에 특히 남자아이들 진짜 싫어하고 네. 저희 아들도 아, 정말 싫어해요. 이게 성별로도 조금 나뉘나 봐요. 약간 선생님. 그런 경향이 자꾸 저도 안 그러려고 하는데 네. 여자아이들은 아무래도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약간 좀 더 좀 정적이기 예,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제가 맨날 써야 돼 이렇게는 안 하고 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이것도 한계를 좀 지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네. 글쓰기 너무 못하는 얘한테 막 너는 글쓰기를 반드시 해야 돼 이것도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근데 그것도 좀 선택권을 주는 거죠. 일기, 동시, 뭐 독서로 이 중에서 하나만 골라보자 뭐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약간 이제 이것도 최소한의 글쓰기. 그러니까 너 최소한. 매일매일 뭐 이걸 다 한다기보다는 싫어하는 친구들에게는 최소한의 글쓰기를 이제 꾸준히 한번 해본다 이거고요. 박물관이나 체험학습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많이 다니고는 있는데 네. 이제 요즘 부모님들이 보면은 진짜 이게 박물관도 막 프로그램에 넣으시고 네. 또 박물관 예약 같은 거 그것도 엄청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몇 번을 시도를 했는데 다 그렇죠. 안 돼. 클릭해서 못 쳐가지고 안 돼서 저는 이제 그게 또
약간 이제 불안도에서도 나오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완벽하게 스케줄을 짜줘야 하고 네. 약간 어딘가 데려가지 않으면은 아이가 구멍이 날 것만 같고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박물관을 데려간다고 해서 막 완벽하게 어디를 반드시 데려가야 되고 이걸 막 정리해서 데려다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이제 시간 날 때 검색해가지고 네. 야 오늘 이번 주에 그냥 비어있는데 갈까? 네. 요 정도지 네. 제가 막 완벽하게 하지는 아.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시간 나실 때 네. 이제 같이 그냥 내가 이거 설명을 엄마가 다 못 해주면 이게 효과가 있을까? 네.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 보는 것만 해도 효과가 많아요. 보는 것만. 네, 해도. 왜냐면 나중에 책을 읽고 교과서를 보면 그때 봤던 거 하고 떠오르기 때문에 네. 완벽하게 모든 설명을 듣고 이 박물관을 통해서 내가 다 학습해야 되고 이 마음을 가지신다면 부담스러워지실 거예요.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거의 시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학년인데 받침을 좀 여전히 틀린다라고 해요. 네.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 짧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맞춤법에 유독 약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공부도 잘 하고요. 네. 글도 심지어 잘 써요. 근데 맞춤법이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네. 근데 고학년 같은 경우에 이런 친구들은 맞춤법 교재 하나 사서요. 하시고요. 네. 네. 그리고 필사도 좀 하시고요. 필사를 하고. 예, 왜냐면 고학년이다 보니까 어느 네. 정도 아이들이 생각이 이제 많이 커져 있고 또 그동안 입력되어 있는 정보도 많기 때문에 단기간에도 잡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방학 때에 교재 하나 사셔가지고 아이한테 계속 연습을 시키시고요. 이제 고학년이니까 이거 지적을 해주면 애가 자존감이 금갈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네. 좀 빡세게 지적도 해주세요. 네. 이렇게 너무나 알찬 정보들을 채워주셔서 저희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플라톤 온라인 라이브 강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학기에 필요한 것들을 정말 많이 다 담아가셨던 시간이 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 실시간 채팅 참여자분들께는 또 선물을 드리고 있거든요. 당첨자 명단은 방송 종료 후에 하단 공지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초등학생활 처방전 이소윤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어머님들, 학부모님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붉은 말해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바라면서요. 아이들과 사랑으로 채우는 겨울방학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봄이었습니다.